오늘 저희 손에 들려있는 이 자료, K뷰티 브랜드 달바 글로벌의 투자 분석 보고서인데요. 첫 장부터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매출 10배 성장,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50% 이상 높게 잡았네요. 솔직히 말해 이거 허황된 꿈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런 보고서는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보고서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이 대담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진짜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거품인지 가려내는 겁니다. 뭐랄까, 탐정이 된 기분으로 단서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탐정의 눈으로 첫 번째 단서부터 살펴보죠. 보고서는 달바의 성공 비결이 프리미엄 비건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비건 뷰티는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이게 정말 특별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비건이라는 단어 자체는 더 이상 차별점이 아니죠. 달바의 영리함은 비건 앞에 프리미엄을 어떻게 붙였느냐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나오죠. 첫째는 땅속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이탈리아산 화이트 트러플 성분. 이건 원료 자체에서부터 럭셔리 이미지를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의 V레이블 비건 인증이군요. 그냥 비건이 아니라 본고장 이탈리아의 권위 있는 인정을 받았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의 가격 전략이에요. 보고서에 가성비가 아닌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K뷰티 브랜드보다 일부러 20% 정도 비싸게 팔아요. 이건 우리는 싸구려가 아니다라는 선언이죠.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배불론 효과를 정조준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걸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하나의 명품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말이 쉽지 소비자들이 그 가격을 납득하게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고서에 나온 승무원 미스트라는 별명,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별명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잖아요. 마케팅의 천재적인 한 수죠. 사막처럼 건조한 비행기 안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이 쓴다. 제품의 보습력과 기능성을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력한 사회적 증거가 되는 거고요. 미국 아마존 리뷰가 9만 개가 넘는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인정한 제품이라는 신뢰를 탁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브랜드 스토리는 탄탄하네요. 하지만 멋진 브랜드가 항상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 숫자로, 돈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재무실적 그래프를 보니 와, 이건 정말 폭발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네, 매출 성장 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깝죠. 2021년에 700억 원이 채 안 됐는데 2026년 목표가 7천억 원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건 매출 그래프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영업이익 그래프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갈 때 이익이 거의 2.5배로 퀀텀 점프를 하죠. 매출이 2배 늘 때 이익이 2.5배나 늘어난다. 이게 바로 보고서에서 말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군요. 맞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아주 목 좋은 곳에 카페를 차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원두값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죠. 하지만 어느 순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파는 커피 한 잔의 이익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월세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이미 다 해결됐으니까요. 달바가 바로 그 수학의 계절에 막 진입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분석입니다. 듣고 보니 혹하네요. 그런데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는 게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매출 총이익률 GPM이 75.8%라니 만 원짜리 제품을 팔면 원가가 2,400원밖에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구조죠? 그 비밀이 바로 자산 없는 에셋 라이트 경영 모델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달바는 자체 생산 공장이 없어요. 대신 한국콜마 같은 세계적인 ODM, 즉 제조업체 개발 생산 파트너와 손을 잡죠. 이건 마치 뛰어난 셰프가 자기 주방을 소유하는 대신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공유 주방에서 자기 레시피로 요리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공장을 짓고 유지하는 막대한 고정 투자 비용이 사라지는군요. 정확합니다. 비용 구조가 유연해지죠. 그러니 제품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회사는 오로지 제품 기획과 마케팅이라는 가장 잘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낀 돈으로 더 좋은 원료를 쓰고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니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고 이익률은 높아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효율적인 돈 버는 기계를 만들어놨다는 거군요. 그럼 이 기계를 가지고 어느 시장을 공략하고 있을까요? 글로벌 실적을 보니 과거 KBT 기업들과는 행보가 좀 달라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이 달바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파이 차트를 보면 해외 비중이 2022년 13%에서 2026년 67%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이에요. 지도에 중국이 거의 보이지 않죠? 대신 미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시아로 아주 건강하게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과거 많은 K뷰티 기업들이 중국 시장의 변수에 따라 회사 전체가 휘청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리스크를 처음부터 관리하고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기본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거죠. 각 시장에 대한 접근법도 다릅니다. 거대한 북미 시장은 아마존 같은 온라인 채널을 먼저 장악하는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일본은 온라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드럭스토어 같은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쓰고 있죠. 북미 시장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보고서에 MOCRA, 모크라라는 생소한 규제가 언급됩니다. 이게 그냥 귀찮은 규제 중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 우위가 된다고 설명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무크라는 미국의 새로운 화장품 규제법인데 화장품 성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엄청나게 강화한 법안입니다. 많은 중소 브랜드에게는 이게 시장 진입을 막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달바는 어땠을까요? 이미 유럽의 까다로운 비건 인증을 통과하면서 성분 관리에 자신이 있었고 선제적으로 FDA 등록까지 맞춰버렸습니다. 아, 남들이 허둥지둥 준비할 때 자신들은 이미 통과해놓고 유유히 앞서 나가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건 마치 어려운 시험에 비유할 수 있어요. 남들은 족집게 과외를 찾을 때 달바는 이미 교과서를 통달해서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걱정이 없는 거죠. 오히려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준비 안 된 경쟁자들이 떨어져 나가니 자신에게는 더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규제를 해자, 즉 성을 지키는 강으로 활용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군요. 그런데 아무리 회사가 잘 나가도 약점은 있을 겁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니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54%가 미스트 하나에서 나옵니다.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경쟁사가 더 좋은 미스트를 출시하면 회사가 휘청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회사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죠. 그래서 보고서 다음 장에 바로 카테고리 확장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달바도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의 해법은 아주 전략적입니다.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는 시장에 계속 커지고 있는 선케어를 밀고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구매율이 높은 더블크림을 배치했습니다. 아, 미스트 사러 왔다가 선크림도 사고 크림도 사게 만드는 크로스셀링 전략이군요. 고객 한 명에게서 더 많은 매출을 끌어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먼 미래를 보고 던져놓은 승부수도 있습니다. 바로 뷰티 디바이스와 이너뷰티입니다. 바르는 화장품 시장을 넘어 기기로 관리하고 먹어서 아름다워지는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거죠. 이건 달바가 스스로를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토탈 뷰티 솔루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의 가격은 적절한가? 보고서의 밸류에이션 부분을 보죠.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25배가 넘습니다. 업계 평균이 12배 정도인데 2배 이상 비싸다는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고평가 아닌가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비싼 자동차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싼 차가 있는데 제로백이 1초라면 어떨까요? 그 차는 더 이상 그냥 비싼 차가 아니죠. 로켓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PER은 현재 가격표만 보는 것이고 성장주를 볼 때는 그 성장 속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PEG이군요. 맞습니다. PEG는 PER을 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인데 일종의 성장 가성비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만 안 돼도 성장성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보는데 달바의 PEG는 0.06입니다. 이건 그냥 로켓이 아니라 거의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 수준이라는 거죠. 보고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차값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차가 곧 우주선이 될 것이라는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싸다. 성장성을 감안하면 비싼 게 아니라는 논리군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가졌던 질문, 매출 10배 성장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는데요. 네, 보고서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러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프리미엄 비건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정체성, 공장 없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산 없는 비즈니스 모델, 중국 의존도를 없앤 안정적인 글로벌 포트폴리오, 그리고 규제마저 기회로 만드는 위기관리 능력까지요. 물론 단일 대품 의존도나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 같은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명확하게 세워두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하는 것 같아요. 달바 글로벌은 이제 막 J커브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 정체기를 지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바로 그 변곡점, 그 시작점에 서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 보고서는 달바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이 보고서를 깊이 파고들어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달바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화장품을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럭셔리 비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하나의 가치와 경험을 파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많은 성공한 브랜드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신이 요즘 돈을 지불하면서 제품 이상의 가치를 얻고 있다고 느끼는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